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이제 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마블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회장님이신 스탠리가 모든 이제 마블 영화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은, 영화는 다 다르지만은 공통 분모를 하나를 만들고 싶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마블을 지금 만든 이제 마블의 회장이신 스탠리가 공통 분모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는 다 다르지만은 이제 스탠리라고 하는 이제 이름, 이제 우리 이거 회장님은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메오로 출연해가지고 모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통 분모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모든 비뇨기과 질환은 한결같이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그냥 그야말로 마치 수학공식처럼 꽉꽉꽉 들어가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계시는 남성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는 이제 비뇨기과 질환에서 타파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코넬의 힘,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엉경 망곡증입니다. 뒤에 찍은 사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바나나를 이제 제가 이제 찍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왼쪽으로 돼 있으면 왼쪽으로 다 돼 있고,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다 오른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좌우 돼 있는 이제 바나나는 없어가지고 제가 요렇게 오늘 왼쪽으로 휘어진 바나나 하나, 오른쪽으로 휘어진 바나나 하나, 또 바로 서 있는 바나나 하나를 붙여가지고 제가 오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 망곡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망곡증은 아주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엉덩이다라고 하는 게 직선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바나나는 없고, 바나나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뭐 휘어져 있고, 왼쪽으로 휘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고, 휘어져 있지. 직선으로 되어 있는 바나나를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엉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다 휘어져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왜 내만 휘어져 있을까? 내만 왜 이렇게 굽어져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남성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바나나 엉경은 절대로 비정상적인 소견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소견이고, 물론 개 중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견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남성들의 엉경 망곡증은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 소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엉경 망곡증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남성분들에게 제가 확실한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비뇨기과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남성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엉경 망곡증에 대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망곡증이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제 70%는 왼쪽으로 휘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휘어진 분들이 10%, 20%, 또 이제 약간 위아래를 보는 분들이 10% 정도, 20% 정도 된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발기되었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남성분들이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남성분들도 있고, 위아래로 휘어지는 남성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발기되었을 때의 어떤 소견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죄를 필두로 해가지고 엉경 망곡증 최초로 엉경 망곡증에 대한 이제 통계도 한번 내보면서 제가 망곡증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엉경은 이제 왼쪽으로 저는 이제 왼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망곡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댓글로 축축축 알려주시면은 우리 비욘디 PD님께서 이제 요 통계 좀 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송 마무리에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우리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비뇨기과 역사상 처음으로 정확하게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요 우리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곡증에 대한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만곡증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곡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아주 정상적인 소견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만곡증의 경우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과도하게 휘어진 경우입니다. 우리가 바나나가 너무 많이 휘어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듯이 우리가 이제 각도로 따졌을 때 이렇게 30도 이상의 과도한 이제 만곡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적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경미하게 약간 휘어졌다, 10도에서 20도 정도로 휘어졌다, 이거는 뭐 전혀 어떤 비뇨기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본인이 만곡증에 있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본인이 과도하게 나는 왜 이렇게 나 바나나 엉경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엉경이 될 수가 없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남성분들도 만곡증에 대한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만곡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적응증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성관계를 가질 때 여자분들이 아파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심해져야지 아파하는데 심한 정도의 만곡증이 이제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자들이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좌우로 휘어져 있는 정도가 심한 남성분들이 또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어떤 성 테크닉이 좀 부족한 남성분들은 이렇게 성관계를 가질 때 만곡증에 의해서 여자분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곡증에 대한 이제 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적응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만곡증은 그냥 그야말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소견인데 앞서 언급해드린 세 가지가 되는 경우, 즉 30도 이상의 과도하게 만곡증이 있다든지, 두 번째가 본인이 만곡증에 있어가지고 나 왜 이렇게 바나나 형태로 휘어진 엉경이 심할까라고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관계를 가질 때 이제 상대방 여성분이 부인이나 또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애인이 아파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만곡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곡증에 대한 비뇨기과적인 치료는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휘어져 있는 엉경을 이렇게 실로 걸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실을 쭉 걸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펴지게끔 되는 게 이렇게 만곡증 교정 수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만곡증 교정 수술을 무턱대고 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제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세 가지 적응증이 될 때 만곡증 수술을 이렇게 비뇨기과에서 상담을 받고 시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곡증 교정 수술은 우리가 통상 시간도 20, 30분 정도로 되는 아주 비교적 간단한 수술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 만곡증 교정 수술을 받고자 하시는 남성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 엉경이 이렇게 휘어져 있던 엉경이 어느 정도로 교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엉경은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망곡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을 따라서 휘어질 수가 있고, 직선으로 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 즉, 망곡정은 어느 정도 교정인 거지. 이게 직선으로 되는 것은, 성기를, 남자의 엉경을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느님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뇨기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망곡정, 심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대구에서 진료를 보고 오는데, 이 페이론시 병 환자분들 오늘 두 분을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망곡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주안점을 아까 이제 우리 댓글로도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페이론시 병, 제가 엉경 망곡정이라니까 다른 말로 페이론시 병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망곡정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딱 질문을 주셨는데, 엉경 망곡정의 원인이 바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어깨도 좌우가 밸런스가 안 맞게 되고, 척추도 약간 희게 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따라서 휘어지게 되듯이, 우리가 엉경도 이 지금 한번 남성분들 지금 속옷을 입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엉경을 이렇게 향하게 있는 팬티를 입으신 분도 있고, 오른쪽으로 향해서 입으신 분도 있고, 위로 딱 지속게 해서 엉경을 팬티를 입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엉경을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엉경이 휘어지게 되는 요인이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고, 즉 그냥 그야말로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엉경이 휘어지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뒤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페이론시 병이다라고 하는 어떤 병적인 소견에 의해서 이렇게 엉경 망곡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페이론시 병에 의한 엉경 망곡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의 적응증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병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결절이 생기게 됩니다. 페이론시 병은 딱딱하게 이제 우리가 엉경이 있는데, 엉경은 대부분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 한 부분이 딱딱하게 이렇게 결절이 형성되는 겁니다. 결절이 형성되면은 그 결절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성기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휘어지건 반대쪽으로 휘어지건 대부분 그 결절이 있는 그쪽으로 향해서 휘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엉경이 이제 결절이 있으니까 딱딱해져 있으니까 그걸 향해 가지고 이렇게 엉경이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엉경이 풍선처럼 늘어나야 되는데 결절이 있다 보면 늘어나질 않으니까 그냥 휘어지는 게 아니라 통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막 아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결절이 아파할 수도 있고, 또 발기시 아파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결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엉경이 이제 백막 풍선처럼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풍선처럼 되어 있지가 않고 이게 잘 늘어나질 않다 보니까 또 통증도 발생하다 보니까 발기부전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이론시 병은 이는 이제 결절이 딱딱한 결절이 뭉쳐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망곡증과 통증, 발기부전의 다양한 이런 요인,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 병적인 상태인데, 이런 페이론시 병은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페이론시 병은 우리가 이제 아주 미세한 어떤 충격, 본인도 인지 못하는 미세한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면역이 좀 떨어지게 된다든지, 또는 이제 과도한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엉경 일정 부분이 딱딱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페이론시 병이다라고 하는 이제 병이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엉경 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성분들은 이제 엉경 골절을 절대로 이렇게 경험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시는 모든 남성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성관계를 가지는데 뚝 소리가 납니다. 아주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냥 뚝 끓입니다. 뚝. 뚝 끓이게 됐을 때 바로 엉경 골절. 엉경이 뼈도 아닌데
이게 우리가 엉경 백막이다라고 하는 단단한 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성관계를 가진다든지 특히 남성 상위 체위, 여성 상위 체위를 통해서 여성분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엉경이 뚝 거리면서 이제 멍이 들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뚝 거리는 엉경 골절이 생겨났을 때 그걸 바로 적시로 치료를 안 하고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또는 대수롭지 않겠지라고 넘어가시는 경우에 뚝거리는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결절이 생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페이로니시 병이다라고 하는 이런 병적인 상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즉 페이로니시 병은 이런 다양한 미세한 어떤 이런 자극이라든지 혈액순환 장애 이런 다양한 요인에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엉경골절이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통증에 의해서도 실질적인 외상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병적인 상태가 되므로 이 페이로니시 병은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페이로니시 병은 우리가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결 딱딱하게 된 부위에다가 이제 계속 풀어주는 주사를 보통 한 통상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됩니다. 주사를 맞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소견이다 보니까 이제 혈액순환 개선할 수 있는 주사라든지 혈액순환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약제 처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페이로니시 병을 앓고 있는 남성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성기를 발기를 시켜주시고 주기적으로 성기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페이로니시 병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절대 쉬운 어떤 치료는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어떤 이제 엉경골절이라든지 엉경 부위에 이렇게 미세한 어떤 자극이 가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시면은 절대 페이로니시 병이다라고 하는 병으로 진행하게끔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비뇨기과를 내원하셔서 이제 이렇게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엉경만곡증은 절대로 병적인 상태가 아니지만은 정반대로 페이로니시 병은 반드시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페이로니시 병은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주사치료나 먹는 약 처방을 동원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최소한 수개월 이상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도 이제 치료가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엉경이다라고 하는 게 혈관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혈관을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발기 보형물 시술을 동원해서 이렇게 고추를 바로 세우고 결절을 이렇게 없애게 되는 이런 치료를 시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페이로니시 병에 의한 요 엉경 골절의 이제 미세 손상에 의한 엉경 만곡증은 절대로 간단한 치료는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욘드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뭐 우리 아주 이전에 우리 홍 박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실 때 네이버 지식 왕이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역대 통계적으로 1번, 2번, 3번 안에 들어가는 아주 이제 답변을 많이 하는 이제 아주 부지런한 아주 정열이 넘치는 비뇨기과 원장인데 제가 아주 오랜 기간을 이제 비뇨기과 영역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비뇨기과 의사가 봤을 때는 별게 아닌데 이거 별 병이 아닌데 그러나 이 남성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질환이 바로 뒤에 있는 바나나 엉경입니다. 네. 바나나 얼마나 이쁩니까? 예.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바나나를 못 보셨잖아요. 혹시 우리 남성분들 혹시 바나나인데 직선으로 되어 있는 바나나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 예. 바나나는
휘어져야지 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남자 영경도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원경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좌우, 위, 아래로 일정 부분은 다 어느 정도는 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절대로 병적인 상태는 아니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는 이제 소견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이 원경망곡증으로 고민을 하셨던 이 많은 남성분들은 이제 그 고민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망곡증은 내만 앓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다 앓고 있고, 심지어 저 비뇨기과 의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으로 저 이어져 있다고. 저 왼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망곡증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망곡증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곡증은 절대로 병적인 상태가 아니고 일반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 정상적인 소견이지만은 이제 언급해드렸던 이제 과도하게 휘어져 있다 30도 이상, 또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또는 제 상대방 여성이 아파하는 요 세 가지일 때는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상담 후에 언급해드렸던 간단한 수술을 동원해서 이제 망곡증을 교정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페이로니시 병은 이제 이거는 반드시 병적인 이제 상태이므로 페이로니시 병이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세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하시고, 성관계를 가지는데 뚝 일하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인 원경골절을 동반하는 소견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다음날 바로, 또는 가능하면은 적시로 응급실로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원경골절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페이로니시 병까지는 진행을 안 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경망곡증은 절대로 병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30분 방송해 드렸는데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오르셔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하민표 원장님도 이제 피부과 영역에 대한 질문 Q&A를 해드렸지만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너무 많이 오르신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좀, 우리가 망곡증에 대한 이제 제가 통계를 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왼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땡땡땡땡 5분. 오른쪽으로 휘어지시는 분이 1분. 위로 휘어지는 분이 1분. 예. 제가 추측했던 통계적으로 나와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으로 휘어진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래쪽으로 휘어진다는 거는, 이게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망곡증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발기력이 약간 좀 떨어진다든지, 이래도 이제 본인은 이제 이게 망곡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래로 휘어지는 거는 이게 이제 망곡증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은 발기력이 약간 좀 떨어져도 이게 본인은 이제 아래로 휘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비뇨기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망곡증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왼쪽이 대부분이고, 역시 짐작했던 그대로 저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부분 왼쪽으로 망곡증이 있으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한 분이 있으시고, 위로 한 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 이제 또 아래로 이제 한 3분이 있으신데, 이 아마 아래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하시는 거는 발기력 부족일 가능성이 좀 많다. 요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서 혹시 아래쪽으로 망곡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은
발기력 점검을 위해서 한번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발기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만곡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비뇨기과 역사상 최초로 제가 만곡증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저도 솔직히 좀 궁금했는데 이야 역시 왼쪽으로 휘어지는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오늘 제가 우리 외국판 교과서에는 이제 왼쪽이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우린 이제 왼쪽 계속 한 분 더 넣으셨고 지금 이제 왼쪽으로 휘어지신 분들이 이제 또 넣으시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남성분들도 대부분 왼쪽으로 만곡증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 그림 바나나처럼 이렇게 오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주 소중한 이런 통계였습니다. 발기는 잘 되는데 발기가 줄어들면 잘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발기부전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만족스럽게 성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성생활이 만족스럽게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발기력이 처져도 이제 또 이제 성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또 발기가 딱 단단하게 돼가지고 단단하게 발기가 돼가지고 이제 성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발기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족스러울 정도의 강직도 안 된다든지 만족스러울 정도의 지속력이 발기 지속력이 유지가 안 될 때 이것을 이제 발기부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기부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은 이제 젊으신 경우에는 이제 일단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스쿼트 운동하시고 내일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한번 해보시고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면 술, 담배를 탁 끊어보시고 또 이게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긴장을 해버리면은 이게 성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한 번 안 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불안증이 있는 경우에도 즉 긴장 불안이 있어도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요법이라든지 검주, 검연, 이제 긴장요법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지속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발기력 체크는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발기 유발 주사를 맞으실 수도 있고 또 음경 도플러 같은 이제 음경으로 혈류량을 체크해도 그걸 아실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발기 유발 주사를 놓게 되면은 발기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발기가 단단하게 발기가 되실 것이고 음경 발기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발기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발기력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로니시 병은 여성에게 악영향을 줄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페이로니시 병은 여성에게 악영향을 아주 많이 주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단단한 이제 경결이 있으니까 이제 여자의 질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예민하고 부드러운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에 이제 단단한 경결이 이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다 보면은 여성분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성분들이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일단은 첫 번째가 여성분들도 이제 그 딱딱해진 경결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페이로니시 병이 있는 남성분들이 발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딱딱해지고 또 통증도 생겨나고 이러니까 발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상대 남성이 발기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성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자들의 성적인 스트레스가 막 쌓이게 되거든요. 이 남성분들은 이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이 남자들의 발기부전,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는 워낙 이제 저 같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남자들만 이제 성기능 장애가 있고 성기능 장애가 흔하고 여자들은 성기능 장애가 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당연히 성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만족스러울 정도의 발기력을 형성 못하는 경우에는 여자들은 아주 과중한 이제 성적인 스트레스에서 성 스트레스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 성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은 다양한 여성의 질환들이 생겨날 수가 있으므로 여자들도 아주 치명적으로 페이로니시 병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페이로니시 병은 나이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 임상적인 경험상으로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누적되는 것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누적되는 상태가 더 이제 과중할 수가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흔한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외부 자극이 와도, 즉 젊은 사람들은 외부 자극이 이렇게 강하게 와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외부 자극이 이렇게 약하게 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 자극의 강도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뭐 약한 자극이 와도 이제 이렇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페이로니시 병이 나이와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나이 드신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발기부전하고 조루는 제가 너무 언급을 많이 해드렸고, 또 이 발기부전하고 조루는 제가 벌써 방송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제가 방송을 한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발기부전하고 조루에 대한 이 발기부전하고 조루에 대한 요는 내용을 지금 이제 언급해드리기 좀 어렵고, 이제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조루증 탈출 5개명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이제 130만 뷰가 넘었습니다. 이야, 정말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초대박이 터질 줄 몰랐는데 지금 130만 뷰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조루증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요렇게 조루증에 대한 이제 아주 확실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거로 이제 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비뇨기과를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우리 차 PD님하고 했던 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행위 3가지, 이게 가장 인기 이제 동영상으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발기부전 조루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것을 보시면은 이제 좀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제가 조만간에 제가 또 발기부전하고 조루는 제가 아주 이제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기획을 해가지고 또 제가 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루증 탈출 5개명입니다. 예, 완전히 지금 130만 뷰입니다. 이야, 완전히 초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만곡증이 잦은 자위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 잦은 자위,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답변을 많이 달았지만 한결같이 자위가 어느 정도 되면 잦다, 과도하다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하루에 뭐 5번씩 자위를 한다는 분이, 이거는 과도한 자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일상적인 자위, 이제 일반적인 자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과도한, 오늘 이제 제가 온라인 상담을 했던 하루에 5번씩 자위를 하시는 남성, 너무 심한 자위가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한 자위가 만곡증과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심한 자위는 이제 나중에 실제 성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의 성기는 몇 살까지 성장을 하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성의 성기는 사춘기 때 가장 많이 성장을 합니다. 가장 이제 최고봉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대 초반까지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 이제 방송을 보는 남성분들 중에 내가 이제 19인데 20인데 내 왜 성기가 작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남성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코넬 힘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영양 보충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음경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이 말을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시고 20대 초반까지는 음경이 성장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자위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위를 할 때 뭐 왼쪽으로 자위하면 그게 우리가 이 망곡증이 형성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팬티를 입을 때 이 자위 뭐 아무리 오래도 뭐 10분, 20분, 심지어 1시간 계속 자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위를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그거는 전혀 어떤 비정형외과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속옷에 있는 습관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망곡증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왼쪽으로 휘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이 속옷을 입을 때 왼쪽으로 입었거든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제가 속옷을 입고 있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장시간을 걸친 습관이 망곡증을 결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위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망곡증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는 비아그라 처방은 당연히 비뇨기과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발기부전 치료는 이 50대 50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노력이 50%, 병원 노력이 50%, 이렇게 해서 이걸 딱 결합을 시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발기부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엉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들은 하루에 한 2시간까지도 땀을 흠뻑 적실 정도로 운동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검주, 검연,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는, 내가 또 발기부전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시는, 긴장,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시는 본인 노력을 하시면서 병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치료가 결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 약제는 이건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인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뭐 심장 질환을 치료했던 그런 약이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렇게 둔갑을 한 거다 보니까 반드시 이거는 비뇨기과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 후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루는 이제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잖아요. 조루는 결국은 이제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두가 예민해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본인의 이제 성생활에 대한 이제 초기 트라우마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상대방 여성이 제대로 이제 받아주지 않아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이런 내가 이제 또 조루증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도 조루증이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쪼는 근육 힘이 약해도 조루증이 생겨날 수가 있고, 테크닉이 부족해도 조루증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루증이 생겨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까 언급해드렸던 조루증 탈출 5개명 일단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제 제가 네이버 조루증 탈출 프로젝트 검색을 하시면 제 책도 또 있을 거니까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시면은, 그런 방법들 동원해도 안 되시면은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조루치료 약을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조루증에 대한 감각저하, 이제 기두를 약간 무디게 만들어 드리는 감각저하 시술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루증도 극복이 되니까 절대 조루증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아래로 심하게 휘어져 있는 남성분들은 아래로 심하게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발길이 약해도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망곡증이 있으신 남성분들은 이제 한번 발기력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망곡증이 있는 분들은 그게 아래쪽으로 엉덩이 휘어져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발기력이 단단하게 발기가 되면은 이제 아래로 휘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발기력이 약하게 되면은 발기는 아주 강력하게 잘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망곡증이 아래로 휘어진 거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망곡증은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절대로 병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심하게 휘어진 느낌을 받는다든지,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신 경우에는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아래로 휘어진 엉경을 바로 잡는 엉경 망곡증
교정 수술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 교정 수술은 보통 한 뭐 30분 정도에 소요되는 간단한 수술이니까 심하게 휘어져 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신 경우에는 엉경 망곡증에 대한 교정 수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인데 30도 정도 휘어져 있네요. 고등학생이고 30도 정도 휘어져 있으시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일단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공부하셔야 되니까 비뇨기과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제 일단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고1, 고2시면은 일단은 휘어져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일단 습관적으로 한번 속옷을 한번 잡아당겨 입어 보십시오. 즉 왼쪽으로 휘어져 있으시면은 오른쪽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속옷 이제 이렇게 엉경을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진 상태에서 속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서 속옷을 확 잡아 이렇게 딱 달라붙는 팬티를 입는 게 좋으시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번 우리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경과를 한번 보십시오. 경과를 한번 보시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휘어진 정도가 심하다든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엉경 망곡증에 대한 비뇨기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도가 심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 이게 우리가 망곡증 교정 수술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절개를 해서 망곡증을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 절개를 하지 않고 실을 그어가지고 교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도가 심하고 심하지 않고 이런 걸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바로 잡을지 실을 걸어서 바로 잡을지를 정하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보형물 수술법은 이제 우리가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지만은 망곡증이 심한 경우에도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바로 펴질 수가 있으니까 보형물을 수술을 해도 이렇게 망곡증은 이제, 치료가 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게 심하다 안 심하다 이런 기준은 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기 유도 주사는 엉경에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약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먹어가지고 이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성분의 약들은 이제 먹어가지고 이제 몸에 흡수돼가지고 심장으로 가고 온몸으로 가가지고 성기로 일부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발기 유도 약제는 이제 발기 유발하는 주사를 엉경에다 바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외부 요인에 전혀 상관없이 발기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 4분에서 5분 만에 바로 발기가 딱 단단하게 발기되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이렇게 발기 유도 주사를 이렇게 맞게 되시면은 엉경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를 이렇게 감별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30도 이상 휘는 게 망곡증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망곡증은 어느 정도 휘어지면 다 망곡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90도, 45도, 30도, 30도 요 정도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요 정도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치료 적응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0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30도 이상의 이제 심한 정도의 망곡증은 이제 비뇨기과적인 상담을 동원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발기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질환, 부정맥을 포함을 해서 온갖 종류의 심장질환이 있는 남성분들은 발기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엉경이다라고 하는 게 혈관이니까.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남성들은 당연히 혈관 문제인 발기력 저하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정맥이 있는 남성분들은 발기력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발기될 때 어떻게 정상인 상태, 다 정상입니다. 왼쪽으로 휘어지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감하게 저희 발기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잖아요. 오픈했지 않습니까? 저도. 저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질 수도 있고.
위아래로 휘어질 수도 있고,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발기됐을 때, 이렇게 되는 남성이 오히려 드물다. 좌우 위아래로 어느 정도는 휘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다 정상적인 소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곡증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정상적이므로 어떤 비뇨기과적인 처치나 술주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데, 앞서 언급해드렸던 30도 이상 과도한 스트레스, 상대방 여성이 통증을 받는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상담 후에 술수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진성복용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언경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진성복용은 이제 복용수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17년 동안 이제 비뇨기과 교원이 생활하고 있는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복용수술입니다. 복용수술. 제가 17년째만 수술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되면은 어머니나 아버니가 애를 데리고 와서 복용수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야, 요즘은 정말 이제 드물어졌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그야말로 90%의 남성들이 다 복용을 했는데,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복용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용수술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진성복용은 뭐냐면은 이제 까지질 않는 겁니다. 이제 까지질 않고 이렇게 피부에 막에 덮여가지고 이렇게 기두가 노출 안 되는 상태를 진성복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진짜로 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성복용은 수술을 하는 게, 복용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용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반반인데, 진성복용은 복용수술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거의 99%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술할 때 발기시키는 아주 이거는 이제 비뇨기과 의사적인 관점인데, 야, 이런 질문을 하실지라고는 제가 의사분이신지 아니면 의대생인지 모르시겠는데, 우와. 예. 제가 이 망곡증은 이제 그냥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술할 때 발기를 씻게 됩니다. 발기를 씻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발기를 씻게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좌우 어느 쪽으로 휘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기를 씻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만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을 주시네. 우리가 발기를 시술할 때 발기를 시키는 방법은 이제 시술 중에 이제 생리식염수,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엉경에다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쭉 해가지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무막 또는 넬라통 같은 이런 거를 딱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기가, 생리식염수가 들어가니까 발기가 이렇게 쑥 되거든요. 그 되면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휘어진 상태를 봐가지고 요 정도로 교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이 엉경망곡증의 교정수술이 되는데, 와우! 시술을 할 때 어떻게 발기를 시키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우와! 이는 질문을 대해주시네. 브라보. 망곡증 수술을 하려면 복용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도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망곡증 수술이 뭐 복용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망곡증 수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로 바로 근원수술이다 보니까 망곡증에 상관없이 이렇게 복용에 상관없이 이렇게 망곡증 수술은 가능합니다. 전혀 복용 수술과 망곡증 시술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경 표피가 자주 까지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피부가 약해도 그럴 수가 있고, 기두 부위가 약해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여자의 질 자체가 이제 산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극이 와도 또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까지고, 이제 성관계 후에 계속해서 이제 기두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남성들은 일단 첫 번째가 철저하게 이제 성관계 전에
깨끗이 씻게 됩니다. 두 분이 다 여자분도 본인도 깨끗이 아주 깨끗이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씻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인은 이제 기두 점막을 좀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 베이비 로션, 존슨즈 베이비 로션 같은 베이비 로션을 좀 자주 바르는 겁니다. 자주. 우리가 립밤을 바르잖아요. 립밤을 왜 바릅니까? 이 입술 점막이 약해지는 걸 방지하고 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저 지금도 립밤이 있거든요. 저 가방에. 립밤을 틈날 때마다 바르는데 그런 식으로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그냥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바르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363 법칙. 예, 제가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3. 젊은 분들은 3개월간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계속 약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젊으신 분들은 363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남성분들의 363 법칙. 3개월간은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끊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면은 6입니다. 6개월간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약 드시고 이렇게 병원 치료 받는 겁니다. 3개월간은 이제 약을 줄여내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에도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끊고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63, 1년간에 걸친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1000시간의 법칙입니다. 1년 정도에 걸친 노력. 그 1년간에 걸친 노력을 3개월, 6개월, 3개월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363 법칙을 제가 우리 홍 박사님하고 방송할 때 강조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363 법칙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대구 사시네. 대구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유튜브도 하고 네이버 지식왕이고 또 이제 이번 12월 달에는 이제 언경 학대를 하는 남자들 책도 이번에 이제 제가 5번째 책 발간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액티브하게 열심히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구 분들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왜냐면 비뇨기과 영역에 대한 치료라라고 하는 게 이게 까다롭거든요. 까다롭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우리 대구 분이시면은 이렇게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열과 성을 대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제가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 방송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딱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와, 질문들이 너무 많으시네. 근데, 포경수술 때문에 표피 길이가 부족한데 늘리는 수술은 없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포경수술을 했는데 이제 여분이 이제 좀 많이 자르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피부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경수술을 절대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경수술이 성형수술이면 성형수술. 그래서 절대로 이제 군대에서 단체로 포경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이제 비뇨기과 전문이니까 이제 포경수술하러 오면은 고민을 거쳐가지고 요 정도 길이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자르는데 군대에서, 특히 군대에서 단체 수술 받았던 분들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 피부 여분이 부족한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탁탁탁 자르는, 그냥 그런 식으로 포경수술이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포경수술 여분을 이제 늘리는 피부 이식 수술도 존재를 하고 하지만은 일단 쉬운 건 아니지만은 가능은 한데, 그 전에 이제 반드시 질문하신 남성분뿐만 아니라 포경수술을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은 반드시 포경수술이 그냥 일반 그냥 피부를 잘라내는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성형수술이므로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에 의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와, 질문들이 뭐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대구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요 질문은 이제 제가 요까지 답변해 드렸고, 또 저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9시 반에 이제 항상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그때 이제 질문이 이제 많이 이제 그때 질문을 많이 주시고 평상시에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을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은 제가 그때 아주 확실하게 아주 화끈하게 코넬의 힘으로 이제 초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오늘 제 방송 보고 나니까 답변 듣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시죠. 이렇게 제가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비뇨기과 가서 봤을 때는 정말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실제 남성들은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엉경망곡증에 있어가지고, 바나나 엉경에 있어가지고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고, 또, 우리나라 비뇨기과 역사상 처음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엉경망곡증에 대한 통계까지도 제가 내어봤습니다. 엉경망곡증. 절대 병이 아니므로 오늘부터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까지 코넬의 힘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